안녕하십니까, 공연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 10강 이성복의 다시 봄이 왔다와 최두석 성의꽃 요 두 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은 이성복의 다시 봄이 왔다라는 이 시는 일단 지금까지 모의평가나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이성복이란 시인이 출제된 적은 있는데 언제 나왔냐면 2011학년도 6월 평가원에 서해라는 작품이 수록이 됐었습니다. 이 이성복 작가는 최근에 EBS 교재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시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그 여름의 끝, 뭐 꽃피는 시절, 뭐 당신 이런 시들로 거의 매년 EBS 교재에서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출제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지문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EBS 교재를 들고 지금 이 시를 감상하고 있는 친구들은 뒤에 보기를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여기 있는 시가 좀 더 매끄럽게 이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기에 지금 작품에 대한 주제가 나오니까 3번 보기에 그 3번 보기를 좀 읽어보고 한번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봄이 왔답니다. 그럼 봄이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비탈진 공터 언덕 위 푸른 풀이 덮이고, 자, 여기에 지금 푸른 풀이 덮였어. 푸른 풀이. 그 아래 웅덩이여 미루나무 세 그루 갈라진 밑둥에도 푸른 싹이 돋았대. 푸른 싹. 그러면 여기서 푸른 풀이 덮였네, 푸른 싹이 덮였네 하는 것은 결국에 계절이 봄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시어는 부활, 소생 요런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부활과 소생 이미지를 받게 된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했어. 그러면 늙은 나무도 젊고 싶대요. 그래서 푸른 풀이 돋고 푸른 싹이 돋고 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미루나무에 푸른 싹이 돋은 것을 보고 떠올린 생각이긴 한데 결국에 지금 요거는 결국에 어 화자의 소망이, 이제 이 화자가 지금 되게 권태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여기에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제의 소망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 자기도 뭔가 활기찬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자, 여기서 지금 화자가 뭐라 그랬냐면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안대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던 것은 오지 않으니까 결국에 미래는 뭐 자기 희망이랄까 소망이랄까 이게 오지 않는 미래가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관적인 인식이라 그래. 비관적 인식.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어떤 기대할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비관적 인식이 들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게 사랑도 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그냥 비튼다는, 이게 껴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튼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이 말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증오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요 애증의 시간이 지금까지 지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나옴.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가 누군가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안다. 돼지 목 다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 그러면 여기서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라는 게 지금 화자의 현재 처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봄은 왔는데 자기는 지금 몹시나 뭐하냐면 매우 권태롭고 무기력하다는 거 보여줍니다. 무기력하다는 거 보여줘요. 자, 그다음 때로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묻고 또 묻지만, 자, 우리의 등에도 푸른 싹이 돋을까 물었대. 그러니까 이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물었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 자,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비계라는 게 왜 그 고기에서 지방 덩어리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혀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서 살이 찐 거야. 비계라는 건 살이 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라는 것은 결국에 현실에 안주하는 삶,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어서 항시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내가 살아왔던 것도 먼지 낀 풍경 같은 거야. 그러니까 먼지 낀 풍경이란 건 앞이 잘 안 보이지.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깰 땐 솟아오르고 싶었다. 자, 잠에서 깰 때는 뭐하고 싶었냐면 솟아오르고 싶었대. 세차장 고무쇠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카락을 쥐어듣고 몸부림치면서. 그럼 이게 아까 전에 났던 더디고 나른한 세월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그죠? 아까 났던 이 더디고 나른한 세월하고 여기는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삶을 이야기하니 여기는 이 둘은 결국 내가 그냥 현실에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역동적 이미지를 가지니까 이 시가 여기 있는 부분이 역동적 이미지를 가지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데 그런 일은 없었대. 자, 그런 일은 없었답니다. 그러면 그런 일 없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좌절 혹은 비관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돼지 목다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 한 번 더. 풀잎 아래 흔들어 숨죽이면 가슴엔 윤기 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그럼 석탄층이라는 게 왜 퇴적하는 거잖아. 쌓이는 거. 그러면 결국 여기는 이 석탄층이라는 것도 여기는 석탄층이라는 것도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해 그냥 쌓여가기만 하는 무슨 말인지 알죠? 가슴 쌓이기만 하는 어떤 절망적인 인식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시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결국에 자기는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뭐하고 있냐면 자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다시 봄이었던 이 시의 주제는 결국 권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좌절하고 만다는 내용의 시가 되겠어요.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를 좀 정리하자면 이 작품이 많이 나온다면 출제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가 현재 봄인 이 계절하고 화자의 내면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의 정경과 화자의 내면이 요렇게 대비가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보면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라는 동일한 시어, 이런 동일한 시어들을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계속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방식.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여기에 어떤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가 서로 또 대비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시는 결국에 봄날의 어떤 역동적인 어떤 이미지하고 자신의 어떤 지금 내면상에서 무기력하고 무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나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의 최두석의 성애꽃이라는 시는 이게 이미 수능 모의 평가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 최두석이라는 시인이 최근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 많이 출제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2학년도 9월 평가원에는 노래와 이야기라는 시가 하나 나오는데 요 시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4학년도 예비시행. 이제 이 예비시행이란 게 뭐냐면 당시에 A형과 B형으로 나누는 예비시행 시험을 한번 봤어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이 최두석의 성애꽃이라는 시가 이 예비시행에 등장했다. 그만큼 중요한 거지. 예비로 본다는 건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이후 이루어질 시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출제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2015학년도 수능에 바로 그 이듬해 수능에 낡은 집이라는
낡은 집이라는 시가 등장했습니다. 그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라는 시하고 같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는 요 시들 다 어렵기도 어렵고 내용도 좀 이제 뭐 복잡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하다. 최근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진 작가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최두석이라는 작가는 어쨌든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예, 됐죠?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4년도에 우리가 최두석의 성인꽃이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조금 이제 그게 하나 걸리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작가다. 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 가보겠습니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자,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데 이게 원가님이 뭐냐면 바로 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내버스에 타고 다니다 보면 왜 이렇게 창문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뭐가 끼잖아. 이걸 성애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새벽 시내버스에 가고 있는 이 성애를 이야기한 거야.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혹한일수록, 자, 당연히 엄동혹한은 시련과 고난이 되겠죠, 그죠? 그 시련과 고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 자, 이게 원관념이야. 자, 여기서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이라는 건 잘 생각해봐. 부정적인 상황이 거듭될수록 긍정적인 꽃이 더 핀다. 부정적 현실이 힘겨울수록 그것이 좀 더 아름다운 게 피어난다. 이거 당연히 모순이죠. 그래서 이거 역설적인 진술이 들어있다는 거 합니다. 보통 역설법이 들어있다. 자, 그다음 계속 이어서 할게.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예, 요렇게 열거가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시어가 열거되어 있을 때는 공통의 특징을 찾아야 돼. 시어가 열거되어 있을 때는 공통의 특징을 찾는다고.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여기는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서민들이지, 서민들. 서민들. 삼성 사장, LG 사장 이런 사람들 말고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인가 다 서민들일 거 아니야. 그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자, 여기서 이제 입김과 숨결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삶의 애환과 열정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그럼 이 기막힌 아름다움이 원관이 뭐라고? 그렇지, 성애가 되겠죠, 그죠? 기막힌 아름다움은 성애가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나는 무슨 전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자, 차가운 아름다움, 이것도 성애꽃이지. 그러면 화자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에 여기는 이 성애를 통해서 서민들의 삶에 공감하려는 시도가 되겠죠, 그죠? 공감하려는 시도. 여기에 이제 취했으니까. 어느 하나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그러면 여기서 막막한 한숨이란 건 다시 한 번 더, 이건 삶의 애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삶의 애환을. 그만큼 이제 서민들의 삶이 힘드니까 삶의 애환을.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여기서 정열의 숨결이란 건 삶의 열정이 되겠지, 그지? 삶의 열정.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여기 입김과 숨결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야. 입김과 숨결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 그래서 이렇시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자, 이렇시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마를 대고 보는 것은 이들의 서민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서민들의 삶에 공감하고 이들의 삶에 대해서 위로해주고자 하는 태도가 되겠지, 그지? 이마를 대고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화자는 여기서 충분히 서민들의 삶에 애정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게 일단 지금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가 바뀝니다. 이제 시상이 전환이 돼요.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근데 이 푸석한 얼굴이 서민이었으면 상관없는데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예요. 그러니까 결국 갑자기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이 어떻게 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내용, 이렇게 나눠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기는 이 구간에서 시상에 확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시상이 확대가 일어났냐면 여기까지는 서민들의 삶에서 한 번 더 넘어가서 친구의 삶까지 갔거든.
그래서 여기서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라는 것은 당연히 어디 갔겠어? 이거 지금 군대 가서 면회마저 금지된 게 아니겠지, 그지? 아마 감옥을 갔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감옥 간 이유 한번 생각해봐. 폭행, 살인, 강간, 뭐 사기 이런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뭐냐면 수감 중일 텐데 여기서 이렇게 수감 중인 이유는 결국 민중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 오랫동안 길을 함께 걸었으나도 이제 해석이 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민중들을 위한 삶을 함께 살아왔다. 이런 정도로 의미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이 시의 주제는 결국에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공감,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간 친구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시가 들어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첫 번째 1번, 지금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로 이제 시각이 되겠죠.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 따뜻함과 차가움이 요렇게 대비돼주고 있어요. 따뜻함과 차가움이 요렇게 대비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에 지금 역설법이나 혹은 열거법 이런 거 쓰고 있지, 그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시는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에다 뭘 부여하고 싶었냐면 현장감을 부여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는 것도 하나 특징이니까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 10강 두 작품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또 수업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바로바로 업로드 못 해드리는 점은 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것저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많은데, 예, 지금 이제 이거 수능 특강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도 사실 껴 있어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맞춰서 또 막상 또 촬영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모두 촬영해야 돼서 좀 촬영이 좀 더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